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이란 말이 있죠.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경남교육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공감과 소통교육연구소 김선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1976년 남목초등학교 부임을 시작으로 13년간 교사 생활을 거친 후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총장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온 교육자 김선유. 늘 아이들이 행복한 아침을 꿈꿔온 그는 지난 7월 공감과 소통교육연구소 설립으로 여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경남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을 하는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자문하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과 함께 교육 문제의 답을 찾아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선물하고 싶다는 그.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공감과 소통교육연구소 김선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절기상으로는 겨울입니다만 제가 나와 있는 산호공원은 깊어지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는 분이시죠. 공감과 소통교육연구소 김선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그럼 경남교육에 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는 연구소 이사장 자리를 맡고 계시지만 이전까지는 교육자로서 경남교육에 직접 몸담아 오셨습니다. 교직 생활은 언제부터 또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예, 저는 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부터 1988년 11월 달까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한 13년간 교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10여 년의 교직 생활을 거친 후에는 또 훌륭한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셨죠. 네. 그리고 88년 12월에 진주교육대학 조교로 들어가서 시간 강사, 네. 그리고 다행히 교수가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있었던 네. 진주교대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총장으로 당선되어서 네. 4년간 학교를 경영하는 그 기회도 맞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랜 교직 생활을 하신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 혹은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십니까? 특히 이 교육은 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잘한 그 해는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잘 몰라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삶이다. 네. 그런 생각이 되고, 만약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해는 절대로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교육의 하나의 철칙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공부를 잘하고 학생들보다는 네. 공부보다는 또 생활이 어려워서 네. 그런 학생들을 어찌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줬는데 네. 그런 데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추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이 바탕이 돼서일까요? 지난 2014년에 특별한 책을 또 발간하셨죠. 어떤 책입니까? 네, 3년 전에 제가 그 총장으로 있을 때 낸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산청에서 한학자 조부님, 네. 또 한학자인 아버지 밑에서 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워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졸업하게 된 그런 이야기, 네.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제가 그동안에 언론에 기고했던 이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정말 특별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아침을 꿈꾸며,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이 바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이 아이들이 아침 등교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가지고 네.
학교 생활 자체가 즐겁고 네. 학교 생활이 참 자기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 네. 그 자체가 또 행복으로 네. 점철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은 학생들이 학교 가면 계속 공부 맞습니다. 또 마치고 나면은 학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능력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네. 항상 뭔가 주눅이 들어 있고 뭔가 좀 이리 움츠려 들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줘야 될 것이 뭔가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아침을 꿈꾸며 그런 그 책을 제 마음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네,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던 게요. 저도 학창 시절을 좀 돌이켜 보면 학교를 가는 아침이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잘 없어서 이 책 제목에 참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그러한 교육 철학이 연구소 설립에 영향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소가 지금 물론 사회가 공감이나 소통 네.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제대로 한번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네. 그리고 또 평생을 또 교육계만 종사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교육을 한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육연구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뜻을 모아서 지난 7월에 연구소를 설립하셨는데 설립 후 3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이고 이제 공개적인 그런 사업은 펼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하나의 조직 운동가들이나 정치 색채를 띤 그런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을 좀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도민들에게도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네. 좀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글자 그대로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네. 또 만남 자체가 서로 진정성을 갖춰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사회가 진정성을 갖춘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면은 분명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모인 분들이 네. 다 교육계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교육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 현안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판단되고 네. 학부모들이나 또는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네.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 바로 무상급식일 텐데요. 최근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무상급식은 사실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사회적 화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됐다가 네. 중등학교도 면부, 업부로 거쳤어. 네. 지금은 시부까지 이제 다 실시를 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난 한 3, 4년 동안 네.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특히 경남도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네. 그리고 사실 도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을 직접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교육의 또 다른 문제 어떤 것들을 좀 짚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측근들이나 친인척들의 그 비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경남도가 어찌 보면은 청렴도 조사 같은 것이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청렴도 조사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야 좋을 것인데 네. 그렇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부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 교육이 지금
사실 신뢰를 갖다가 도민들에게서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 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런 진보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친인척들의 비리, 접근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깨끗해야 될 교육 자체가 깨끗하지 못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네.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남 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행정당국과 네. 그다음에 교사, 네. 학부모, 학생이 서로 믿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네, 그런- 신뢰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신뢰, 믿음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정책은 네. 안정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행정을 해줘야 믿고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일반 도민들도 그 말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네. 또 학생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뛰놀기도 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해주신 말씀처럼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쭉 들어보니까요. 사람 김선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평소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십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개방된 생각 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좀 제 작은 철학이지만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부정적인 표현 자체도 못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애들이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우리 말 중에서 항상 이러면 안 될까요? 이 표현을 못 쓰고 합니다. 표현 방식부터 예, 긍정적으로 표현 바꾸는 것. 방식부터가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행동을 낳게 되고 네. 그것이 습관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로서는 좀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사를 출발해서 네. 중등 교사 또 대학 교수 그리고 직선제 총장에 이르기까지 쭉 제 나름대로는 처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은 제 아내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리고 또 애들에게는 관심은 가지되 참 좋은 아빠로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다 하는 생각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한편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지만 쭉 들어보니까 이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죠. 앞으로의 바람이나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중등 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 참 직선제 총장 이르기까지 교육자로서 저만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제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제가 40여 년 종사한 이 교육계를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교육에 대한 이사장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경남교육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인간의 성장에 있어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남교육이 제 역할 해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